1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직제상권 위반 7번째 시간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식재산권 논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서 44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문화예술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된 최근에 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보호 관련된 저작물의 침해당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든지 어떤 걸 보호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작권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카피라이트인지는 44페이지 왼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15세기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출판업이 시작되었고 출판이 활발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1517년에 저작권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초기의 저작권은 책자를 인쇄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였기 때문에 복사에 대한 권리인 카피 그리고 허락을 받다의 right가 권리라는 뜻으로 쓰이죠. 복사하는 권리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작권은 카피라이트란 말을 쓰게 되네요. 예, 저작권은 꼭 모든 저작권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지만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도 있다라고 나와 있고 왼쪽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법령, 예,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의 고시, 공고, 훈령, 그리고 법원의 판결, 예, 그 다음에 결정 명령, 그리고 사실 전달에 대한 시사 보도라고. 근데 보도라고 하는 건 보통 뉴스를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사설이 들어가지 않은 뉴스 같은 경우도 보호를 받지 않는다. 예,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였지만 보호받지는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다른 권리보다 좀 중요한 말이에요.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이란 높은 수준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은 9개의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고 그 9개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범주에 대한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어문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어문 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같은 걸 얘기하는데 예시예요. 여러분 보면 문자나 구술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음악 저작물은 가요, 가곡, 성악, 민요, 창극, 기악, 관현악 등에 속하는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을 소재로 하여 가락, 박자, 화음 등을 표현한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연극 저작물은 연극, 무용, 무언극, 오페라, 뮤지컬이 해당되는데 보통 사람들의 말과 몸짓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 미술 저작물은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 미술 저작물 등이 속해 있고 보통 이거는 시각적인 미를 형상이나 색채로 표현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 도서 등은 건축과 관련된 저작물이라고 해서 건축 저작물이라고 하고 사진 저작물은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보도사진, 슬라이드, 필름 같은 게 속하는데요. 보통은 인물이나 풍경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게 왜 사진 저작물이 되냐면 기계 장비인 사진기죠. 보통 사진기나 동영상 찍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평면으로 표현된 것들을
우리는 사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예, 영상 저작물은 영화,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이 속하고, 예, 이런 거는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로 재생이라고 하죠. 다시 동영상을 보는 재생, 그리고 연속적인 형태로, 예, 상영이 되는 연속물, 재생 연속물인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도형 저작물은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의미하고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이 여기 속합니다.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경우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요,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임, 글자체, 파일 같은 게 속하고 보통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그죠? 지시나 명령을 집합해 놓은 거예요. 명령을 집합해 놓은 겁니다. 결과를 얻기 위한 지시와 명령을 집합해 놓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여기에 저작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 저작권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는 예, 저작 인격권과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갖게 됩니다. 창작한 사람은 저작권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인격적인 권리이고 재산권은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저작권자는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됩니다. 등록을 안 해도 권리가 발생됩니다. 저작 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낸 저작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인격권만은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아요. 그 원 저작자만 예,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예, 공표권, 성명표시권, 독립성 유지권이라고 해서 45페이지에 나와 있죠. 공표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까, 드러내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성명표시권은 내 이름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필명으로 쓸 건지, 그러면 필명으로 썼다 그러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싶으면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걸 얘기합니다.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창작한 모습 그대로 활용되게 할 권리를 얘기하고 이를 발동하게 되면 예, 뭐 예시가 나와 있듯이 비극이 희극으로 바뀐다든지 희극이 비극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는 용납하지 않는다면 용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작 재산권입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대로 카운팅이 안 되고 사망한 다음에부터 70년 동안 존속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되고요. 혹시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공표한 후 70년간 존속되니까 조금 덜 존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저작 재산권은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그냥 적당히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를 복제권이라고 합니다. 공연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강연,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렇게 공개된 것에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입니다. 예, 송신권이에요. 공중 송신권은 유선이나 무선으로 자신의 창작을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를 얘기하고요. 전시권은 예, 자신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직접 보여줄 권리, 배포권은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권리, 대여권은 예, 다시 돌려받을 걸 전제로 빌려줄 권리, 마지막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원작품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 저작 인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최근에는 예, 이 저작 인정권은 저작물에 직접적 참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예요. 보통은
가수, 배우, 연기자, 무용수, 지휘자 같이 실현자와 음반 제작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 방송 사업자가 저작 인저권자에 해당되고요. 밑에 이제 사라장이 연주한 비발디의 사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 비발디 작곡자는 사망했지만 저작권이 모두 소멸돼 버렸지만 이 실현자죠. 이런 연주자한테도 동일성 유지권이나 성명표시권이나 복제권, 배포권들이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작 인저권이라고 하고요. 이 음반을 제작한 제작자에게도 음반 복제권이나 대여권, 전속권 같은 저작 인저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47페이지에 가서 저작물 인정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적용하기입니다. 저작물 인정 여부 알아보기. 다음 각 작품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토의해보자. 코끼리가 그린 그림과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코끼리가 그린 그림 여기 나와 있네요. 구글의 인공지능 딥드림이 고유 학풍을 압축하여 만든 그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발표를 원래 해봤으면 좋겠어요. 1번 이렇게 돼 있죠. 저작물은 사람의 정신적인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비록 코끼리가 그린 그림의 예술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그림은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인공지능의 그림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이거를 발표 1-9, 이거는 발표 1-10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시킬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는 영상을 녹화하는 거니까 발표를 누군가 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왜 그런가인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사람의 지능과 같이, 그죠? 학습하여 도달한 새로운 그림이므로, 그죠? 사람과 같은 형태로 학습해서 만들어내는 창작물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 저작물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가장 극렬한 부분이 이거죠. 가장 중요한 존재가 사람이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정신적인 창작물이 사람이 아니므로, 그죠? 또한 어떤 다른 이의 모방일 가능성이 크죠. 모방이므로 창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합이 아니라는 거 하나와 모방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창작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가서 비슷한 풍경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소, 비슷한 시간에 사진을 찍게 되면 비슷한 사진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아래 두 장의 해돋이 사진이 각각 다른 사람이 찍힌 사진이라면 누구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떤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가입니다.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저는 이제 둘 다 저작물로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이제 남의 걸 보고 한 게 아니고 자기도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려서 연출을 하고 창작을 해냈다면 둘 다 저작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둘 다 저작물로 만약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인정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둘 중에 먼저 공개된 사진만 인정된다라든지 저작권은 공개에 대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개가 아닌 경우는 먼저 찍은 작품이 만들어진 찍은 사진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7페이지 했고요. 이제 48페이지에 가서 신지식재산권 그리고 새롭게 논의되는 신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신지식재산권은
그 재산권에 보시면, 우리 범위에서 보시면, 지식재산권에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그 외의 것을 다 모아서 신지재산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많이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신지재산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재산은 경제,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그죠? 예. 경제,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합니다. 가장 이제 뚜렷하게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 지식재산을 말합니다. 신지식재산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신지식재산은 일반적인 지식과 마찬가지로 창작이나 개발에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쉽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신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실현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이외의 새로운 형태의 지식 창작물에 대한 재산적인 권리를 의미하고, 신지식재산권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 식물의 신품종뿐 아니라 영업비밀,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에 속하는 지식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 보시면 컴퓨터 프로그램, 식물 신품종, 유전자원, 전통지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에서도 보호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식물 품종도 굉장히 이제 미래 생명 산업과 굉장히 또 국제 경쟁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되게 필요하잖아요. 신지식재산권 외에도 신품종 보호법을 제정해서 보호하고 있고요. 유전자원도 대부분 이런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고 산업의 소재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의 다양성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들을 잘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 지식 같은 경우도 전통 문화 및 지식의 표현물로서 예술작품 등의 표현물 또는 언어, 음악, 행위 등에 의한 무형의 표현물을 총칭하는데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권리화와 이용 문제가 있어서 많이 신지재산권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법들도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새롭게 논의되는 신지재산권으로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과 트레이드 드레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에요. 퍼블리시티권이 그중에 가장 유명한 건데 일반적으로 유명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고 보통 유명인들의 얼굴과 이름, 목소리 같은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지명도와 주지성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지재산권에서 저작권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신지재산권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걸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하여 쇼핑몰을 홍보해서 누구누구 모자, 누구누구 옷 이런 식으로 그 연예인의 실명을 기재하거나 게임이나 캐릭터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나 뭐 그런 캐릭터 이름을 그대로 쓴다든지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는 퍼블리시티권을 이제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 침해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되는 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의 총체적인 인상과 조합적인 외관을 얘기해서 따지면 상표권의 일종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권 디자인 보호법, 부정 경쟁 방지법 및 영업 비밀 보호의 법률 때문에 보호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휴대전화 이제 케이스를 포장용 상자라든지 이런 치킨집의 이제 외관이라든지 이런 비타민 음료의 외관을 혼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어떤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걸 이용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후발주자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논의되는 신지상권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라는 게 있고요. 방송 프로그램의 틀과 제작 기술이 포함된 해당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요소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공한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성공에 대한 것들을 일부 보장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서 쓰는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류에서 이제 한류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한도전이라든지 나는 가수라든지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프로그램들은 외국으로 이런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50페이지에 가면요. 인구 변화,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는데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7강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식재산권 논술을 보도록 하겠고 20분간 시험을 볼 거고 별표 11개에 되어 있는 부분 공통인 것과 예시가 사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다가 작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